출발 새 아침. 장애 등급제를 진짜로 폐지해달라. 21일 국민연금공단 사옥 앞에 모인 장애인 단체들의 외침입니다. 의학적 손상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6개 등급으로 나누고 장애 소득 보장과 사회 서비스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던 장애 등급제가 폐지된 지 50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예산 증액이 따르지 않아 오히려 중증 장애인에게 지원되던 서비스를 빼앗아 경증 장애인에게 주는 식의 돌려막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춤형 장애인 복지 추진 TF 개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노숙 농성에 돌입한 장애인 단체들은 오늘 오전에도 행진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조국 후보자 문제도 중요하지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진짜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벗. 그날의 핫 이슈를 브리핑해주는 뉴스벗 시간입니다. 이정훈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가 기대했던 한일 장관회담. 네. 결론이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게 결론입니까? 강경화 장관이 어제 그 회담을 갖고 네. 나온 뒤에 바로 한 얘기가 이겁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좀 흘러나온 얘기들을 정리를 해보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생각은 다르지만 대화는 계속하자. 뭐 이렇게 지금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어제 오후 2시에 이 베이징 구베이 수의전에서 35분 정도 회담을 가졌죠. 강 장관은 수출 규제 철회도 요구를 했고 또 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한일 정보 교류 협정 문제도 이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뭐 고노 외무상은 기존 입장을 이제 뭐 계속 반복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한일 정보 군사 정보 교류 협정 부분과 관련해서는 고노 외무상은 일단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오늘 그 청와대가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개최를 해서 네.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이제 결정해서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들려오는 얘기로는 연장은 하되 당분간 정보 교환을 중지하는 방안 뭐 이 정도가 유력하다 이런 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런 속에 지금 방한 중인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판문점 방문할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일단 미국 국무부는 발표할 추가적 만남이나 방문은 없다라고 밝혔고 일단 오늘 출국하는 거로 되어는 있습니다. 네. But 하루 더 체류할지도 모른다. 이런 설이 나오네요. 항상 여지를 남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 판문점 회동이 전격 성사될 가능성이 지금 없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이고요. 또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 16일에 이 비행기 환승차 한국에 들렀다가 4시간 정도 서울 관광을 하고 출국을 했다. 오, 그랬군요. 예, 이런 사실도 좀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청구서를 또 하나 지금 내밀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뭐냐? 예, 삼성을 향해서 내밀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쟁자인 삼성은 관세를 내지 않고 팀 쿡 애플 CEO는 관세를 낸다는 게 문제였다. 나는 그를 단기적으로 도와줄 거다. 팀 쿡 도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위대한 미국 기업이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글쎄요. 뭐 이재용 부회장을 도와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위대한 글로벌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예. 자, 우리 정부는 물론 기업에도 청구서를 내밀 참입니다. 트럼프의 청구서는 언제 끝날지 정말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한 그치? 발급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조국 후보자 딸 학위 취소 촛불 집회를 추진하던 고려대 졸업생이
돌연 포기를 선언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이 고려대 졸업생이 지난 20일에 그러니까 고려대 재학생 졸업생 게시판이죠. 네. 오파스 거기에 제2의 정유라인 조국 달 학위 취소 촛불 집회 제안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이후에 한 2천여 명이 넘는 재학생 졸업생이 이제 찬성을 해서 그러니까 23일, 그러니까 내일 촛불 집회를 열겠다라고 이제 2차 공지를 했어요. 네. 자, 그런데 3차 공지를 어제 또 올린 겁니다. 현재 본인이 타 대학 로스쿨 학생 신분이고 법무부 주관 변호사 시험을 응시해야 해서 무서움에 비겁하지만 제 차원에서의 집회 개최는 접고자 한다. 하지만 다른 고대 재학생 또는 졸업생들이 대신 주관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논란이 좀 되고 있고 또 어제 사실은 청와대가 조국 후보자 딸의 고려대 졸업을 취소시켜달라는 국민청원글을 비공개로 또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좀 분위기가 좀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속에 지금 고려대 측은 어제 입학 취소 사유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될 수 있다는 입장을 새롭게 밝혔고 단국대도 이 조 후보자 딸을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그 정모 교수 연구윤리위에 회부를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마찬가지. 중앙윤리위에 회부를 했는데요. 네. 버탈 일이 자꾸 생기네요. 이 고려대 재학생들은 지금 촛불 집회를 그대로 강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후배들이 지금 이어서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서울대 학생들도 이 조국 교수 스탑 서울대인 촛불 집회 페이스북 페이지까지 아예 개설을 해서 내일 교내 촛불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산대 지금 학생들 게시판에서도 촛불 집회 얘기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 두 가지 더.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새롭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네. 그 문제의 정 교수가 단국대 연구 과제 관리 시스템에 조 후보자 딸을 그 본인이 관여한 그 연구소 소속일 뿐만 아니라 박사로 기록을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또 당시 한영 외교 유학반에는 이례적으로 아버지 모임도 있었다. 예, 이런 사실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조 후보자 측도 단국대 교수하고 학부모에서 모임에서 한두 번 얼굴을 본 사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고 이 해당 교수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의문이 드는 것이 정 교수란 분이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감수했을까? 조 후보자에게 뭔가 신세진 게 있나? 내지는 그 소문으로만 도는 이른바 그 스펙 품앗이?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의문까지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그렇게까지 나갈 수 있을까? 이거는 확인을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정 교수 그 아들이 지금 어디를 다니고 있나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져요. 혹시 로스쿨 이런 데 다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네, 세 번째 이슈가 조선업 노조들이 연이어서 상경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이거죠? 네. 이 현대중공업 노조가 어제 오후에 3시간 정도 부분 파업을 좀 이제 벌였죠. 삼성중공업 역시 노조격인 노동자협의회가 오늘 상경 집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오는 28일에 그러니까 7시간 정도 부분 파업을 또다시 벌이고 나서 조선업 구조조정 저지 등을 주장하면서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지금 대우 조선해양 등 다른 그 조선 회사의 그 금속노조 노조 연대가 총 동참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돼서 규모가 조금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우조선 매각 반대하고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저지하겠다는 게 이번 파업의 이유입니다. 이런 속에 현대차 노조는 총파업을 유보했고 어제 그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 출정식에도 현대기아차는 불참을 했습니다. 지금 하투가 생각보다는 좀 동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이제 얘기가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아무래도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그런 분위기하고도 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잠시만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병리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에 우리나라 의료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논문의 책임 저자인 단국대 교수를 윤리 위반으로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는데요. 의사협회는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직접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논란이 된 논문의 책임 교수를 징계 심의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배경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최근에, 이제 조국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2주간 파견을 나가서, 논문 작성에 관계를 했는데, 그 의학 논문이, 발표됐을 때, 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참여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하는, 관련된 의학 논문을 입수해서 검토를 했을 때, 실제로 제1저자로 참여를 해 있었고, 그러한 어떤 과정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2주간의 어떤 실습을 하면서 논문의 제1저자로 참여한 것이, 기본적인 어떤 논문 1저자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이다. 이런 어떤 의학윤리 위반으로, 해당하는 교수를, 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부하기로 한 것이죠. 일단은 윤리규정 위반의 그런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보통 학회지에 등재되는 논문의 제1저자는 기여도가 어느 정도나 돼야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건가요? 보통 과학 논문, 의학 논문을 비롯해서 각종 논문에서 1저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을 1저자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연체를 설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의학 논문이기 때문에 각종 실험에 주도적으로 참가해서 실험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논문을 작성해야 되고, 논문의 전 과정에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해야 제1저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A 교수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이 논문 작성 당시 영작하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영작하는데 기여를 했다는 부분도 사실은 믿기가 힘듭니다. 과학 논문, 의학 논문의 특성상 우리가 영어가 무슨 소설이나 에세이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논문에 쓰이는 영어는 문법 구조도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굉장히 무미건조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의학적인 개념, 용어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 딱히 영어 고도의 어떤 영어 실력 또 네이티브의 어떤 영어 수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작에 참여했기 때문에 논문에 기여했다는 것은 그것은 의학 논문의 특성상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그래서 영어 논문 작성, 영어를 쓰는데 기여했다는 것으로 1저자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죠. 네. 그리고 제1저자로 누구를 할지는 책임저자인 내가 결정하는 거다. 이런 입장을 그 A 교수가 밝히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저자가 논문의 1저자를 결정하고 2저자, 3저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구 전체를 설계하고 거기에 이제 교신저자, 책임저자로 해서 책임을 지는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것이 자의적 기준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령 본인이 그 선호에 의해서 누가 특정하게 마음에 든다고 해서 이 무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1저자에는 어떤 해당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해야 본인의 재량권이긴 하지만 일저자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본인의 재량권이라고 해서 일저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임의대로 일저자로 등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연구윤리의 위반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게 당시에 논문을 어쨌든 저자는 누구다, 뭐 그 성과는 뭐다 하면서 이제 등재지에 올릴 때 네. 학회 차원에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네. 그렇게 심사를 할 때는 이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일단은 우리가 의학 논문을 작성을 할 때 원래 그 사전에 연구 계획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의학 논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 윤리성이 다른 어떤 논문들보다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고, 그래서 각 연구 기관마다 우리가 IRB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에 사전 계획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논문을 작성한 이후에는 학교 기관에서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학회지에 제출하고 학회지에서 검토를 하게 돼 있죠. 근데 학회지에서는 기본적으로 논문 저자 또 논문 저자의 어떤 자격 요건 이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 학회지에서는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연구 전체의 어떤 논문의 내용을 검토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논문의 내용이 과연 얼마나 학문적으로 상당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연구자가 연구 전체를 책임지는 분이 처음에 연구 계획서를 작성할 때부터 그 사람의 어떤 연구 진실성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전제하고 믿고 그것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연구 윤리를 위반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시스템상으로는 저자로 올라간 사람의 그런 것까지 확인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학회지에서 그것을 검토하기는 곤란합니다. 네. 사전에 계획을 냈을 때 거기에서 일단 어떤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정밀하게 살펴본다면은 이제 연구 허가 과정에서 그런 것을 밝혀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이죠. 네. 그 오늘 대한의학회에서는 해당 논문의 부정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부정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내려지게 되면 논문이 취소되는 건가요? 논문 취소 여부는 최종적으로 논문 게재의 어떤 취소 이거 여부는 대한병리학회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네. 논문 자체의 철회나 논문의 취소 이런 것은 당국대학교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당국대에서 병리학회지에서 논문 게재를 취소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단국대 측에서 논문 철회, 논문 취소를 결정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연구 부정이라는 것이 대한의학회에서 결론이 나오게 되면 대한의학회에서 나온 결론은 우리가 상당히 객관적인 어떤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아들여서 단국대도 자체적으로 지금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단국대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어떤 모종의 판단을 내리는데 대한의학회의 어떤 오늘의 어떤 결론을 만약에 낸다면 그런 대한의학회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그 윤리규정 위반인지 여부를 조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는 보입니다만은 만약에 위반 사항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장 교수에게는 어떤 징계나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그것은 일단 단국대에서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에서 어떤 연구윤리 위반이다 했을 때 단국대 자체적인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자체적인 대학 자체의 어떤 징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징계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단국대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도 징계 종류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종류 징계가 내려질 것이다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대집 의사협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요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논문
지도교수의 연구실로 수차례 연락을 해서 의견을 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도교수 측에서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자 희망하실 경우에는 관련 인터뷰를 마련하겠다는 점을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조국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여야 모두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딸과 관련된 의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여당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뜨거울 거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뜨거울 줄은 사실은 못했는데 어떻습니까? 뜨거울 거로 예상했죠. 야당에서는 특히 한국당에서는 아주 작정하고 네. 이렇게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진행되는 걸 보니까 좀 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청문회 대상자가 사실은 7분인데요. 그 중에서 네. 사실은 다른 6명의 후보에 대한 관심은 거의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네.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상당히 관심들이 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청문회 날짜가 사실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지금 결정이 된 겁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는 다른 데보다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말 법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 인사청문회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문 요구서가 국회에 온 지 20일 내에 모든 절차 완료하게 되어 있고, 네. 저희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된 뒤로는 15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0일이 인사청문법이 정하고 있는 시한입니다. 30일 전에 해야 되는데 한국당에서는 9월 달에 하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일정 발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기산일을 어떻게 언제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확하게 저희 법제사법위원회는 네. 저희 회부된 데 다음에 15일 내에 하도록 돼 있어서 30일까지 맞춰야 됩니다. 그 조국 인사청문회 전국이 장기화되면은 뭐 여당 야당 어느 쪽에 유리한 건가요? 저는 그 유불리 따지는 것 자체가 네. 청문회를 진짜 청문회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청문회 자체는 일정은 법에 따라서 빨리 정하고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이 해소되는 그런 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제 민주당 법사위에서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네. 조국 후보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들은 자유한국당의 정치 공세로 악의적으로 포장된 부분이 많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을 악의적으로 포장된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처음에 위장매매, 부동산 위장매매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네. 그다음에 딸이 친구복 외제 승용차를 수리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나와 있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형적으로 잘못된 가짜뉴스 수준의 그런 주장이었고요. 그 외에 많은 부분도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특혜를 받은 것까지 나타나지 않았는데 네. 논리의 비약을 통해서 당연히 특혜 받지 않았냐는 식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지금 이 자체가 정당한 청문회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치적 공세를 하려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당시에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것 때문에 대입해서 특혜를 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죠. 특혜를 본 건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그 제1저자로 올렸다는 논문 자체가 지출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네. 논문이 지출되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한 모든 문서를 보더라도 확인할 네. 수 있는 모든 걸 보더라도 제1저자로 되어 있다는 것이 학교 측에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제1저자로 게재된 것 때문에 대학 입시에 특혜를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의문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마치 그 특혜를 보기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가 네. 보네요. 네. 그런데 2주 인턴을 한 고교생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다는 것이 사실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 이례적인 것이라는 점도 납득이 안 간다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요지는 논문을 통해서 이 딸이 어떤 특혜를 받았느냐가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문 1저자로 된 것 때문에 특혜를 받지 않았다면 논문 1저자로 게재된 것이 이례적이고 어느 정도 호의적이고 할 수 있지만 그것에서 이것이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어떤 적격성이 된다는 것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 딸의 대학 입시 과정에 아버지인 조국 후보자가 전혀 관여를 안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조국 교수가 교수였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누가 보더라도 정권하고 반대되는 쪽에 있는 교수였습니다. 네, 조국 교수가 유명하긴 하지만 어떤 공적이거나 이런 데서 그 어떤 권력적인 지위에 따른 그런 것을 크게 볼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이익을 본다면 불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였던 거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조국 교수가 그 당시 유명했다 그래가지고 조국이 딸은 있어도 특혜 받았겠구나. 그렇게 비약을 하는 것은 그렇게 안 되지 않느냐. 저 인사 측면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연 특혜를 본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특혜를 받다면 그때 돼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들 저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 딸과 관련된 논란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네. 것들이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결격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첫째는 특혜가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점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현재까지 제기되어 있는 그런 의혹만 가지고는 결격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인턴을 했던 단국대 측이나 네. 이제 그 학부 졸업했던 고려대학교에서도 입학과 관련해서 조사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만약 이 과정에서 특혜나 네. 부정 입학의 증거가 밝혀진다면 조국 후보자의 거취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국 후보자가 판단해야 될 문제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단정해서 지금 진행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확인해봐야 되겠죠. 네, 지금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맞다고 보죠. 네, 연결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요. 의원님 예. 잠깐 예. 끊었다가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조국 후보자의 거취 논란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민주당 법사위 간사 송기현 의원님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이 입시와 관련해서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연결됐죠? 네. 네. 네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바로 입시와 군대 이 문제인데요. 네. 그 아들의 병역 문제를 두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중국적 네. 보유와 군대 연기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는 것이 맞을까요? 지금 아들이 유학을 하고 있죠.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대학원 재학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학업을 위해서 입영 연기를 한 것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보는 것이 저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비약이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유학하고 공부하는 젊은 친구들이 다 그 과정에는 마칠 때까지 정상적으로 연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들이 병 연기한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업을 위해서 연기하는 그런 과정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걸로 지금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별 기피를 하려고 했다 이런 것은 좀 너무 비약이다 생각하고요. 네. 그렇군요. 여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원하는 이유는 사법개혁 때문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공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사법개혁을 위해서 우리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오히려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야당의 네. 지지를 얻지 못해서 사법개혁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민정수석 입장에서 여러 의견을 표시한 것 때문에 조국 후보자를 그렇게 보고 단정하고 있는데요. 네. 조국 후보자도 장관이 되면 야당과 협의하고 야당과 의견 조율을 통해서 그리고 또 경찰, 검찰 다 의견 조율을 통해서 사법개혁을 이룰 거 생각합니다. 사법개혁은 국민의 뜻 따라 하는 것이지 조국 개인의 의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또 그 국민에는 야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조국 후보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보여왔던 정의적 관점에서의 발언이나 행동 이런 것들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더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마 조국 후보자나 그 가족이 살아온 환경하고 조국 후보자 생각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직접 아마 국민들께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사청문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경우에 청문 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지금 상황인데요. 글쎄, 그것도 단정을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정말 청문회를 해서 그 조국 후보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그것을 뭐 국민과 함께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청문회가 열려서 후보자의 대답을 들어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지금 확인된 거는 없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네네. 지금 현재 그 언론이라던가 이런 보도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하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야당의 정치 공세로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본인이 아닌 가족사에 관련된 부분은 좀 보호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앞으로도 제대로 된 청문회 이 제도가 유지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측에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길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덕성 검증 말고 정책 검증은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조국 후보자가 출근길에 정책 비전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이라든가 뭐 안전과 관련된 법안들 뭐 정책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새로울 게 없다. 예전에 나왔던 그 얘기들의 재탕 삼탕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지금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회적 개혁 있습니다. 법무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개혁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성과가 사실 안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본격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조국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국 후보자도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우리 문재인 정부가 계획했던 것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아마 정책 발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정책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뭐 포인트를 둬야 될 거는 어느 부분에 있을까요? 처음 우리 사회가 좀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께서 아직 안전한 사회도 확신을 못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공정한 사회가 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상법이라든지 집단추정법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그 점에 대해서 저는 확실한 소신과 신뢰를 가지고 실현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그 문재인 정권에서 가지는 상징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의 그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을 좀 더 가정시키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TF까지 결성해가면서 저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점에서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이 개혁적 과제를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의 정부를 지지하고 전폭적인 박수를 보내왔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오히려 더 이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특히 이제 딸의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조국 후보하고 조국 후보의 가족이 살아온 환경이 우리나라 평균적인 삶과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괴리감을 느끼시는 부분에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로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있는 이 사법개혁의 이 목표를 위해서는 조국 후보자가 가장 적임자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제기되는 것은 의혹이었고 그걸 통해서 조국 후보자나 가족이 특혜를 받았다는 것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여당 간사 입장에서 국민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만 짧게 해주시죠. 네,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좀 감정의 일치를 못 이루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이유가
사법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는 가장 적임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은 장관으로서 결격사안 되지 않는다고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지고 빨리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 출발 새 아침 8시 뉴스 들으시고요. 8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